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히 소프트브로우 그립법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또는 교육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드리는 말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강사로 서 있지만 사실 저는 강사이기 전에 테크니션이자 아티스트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 말처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소프트브로우의 스윙이나 그립법은요, 어떠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만 명의 임상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오늘날의 이제 소프트브로우 기법이 탄생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브로우 기법의 그립법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머신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얘는 머신은 보통 본체가 있는 머신이 있고요, 핸드피스만 있는 머신도 있지만 본체에다 분명히 해주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얘는 본체고요, 얘는 핸드피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핸드피스들은 이제 가운데가 보통 이제 돌리는 기능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이걸 돌림으로 인해서 니들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저희 이건 반영구 머신이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여자 원장님들이 쓰시기에 편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핸드피스가 비교적 얇은 편이죠. 요즘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얇은 편인데 무게중심은 뒤쪽에 있어서 스윙이 되게 용이하게 만들어진 핸드피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니들을 낀 상태에서 그립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니들을 이렇게 나사형으로 꽂으시고요, 돌리면 니들이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니들을 돌리실 땐요, 항상 전원을 꼭 켜신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돼요. 전원을 켜신 상태에서 돌리셔야지 니들이 길게 나옵니다. 지금 껐더니 니들이 쏙 하고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항상 켜신 상태에서 조절하시고요. 왜 니들을 조절하냐면요, 얼마큼 찌르기 위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빼던 작게 빼던 니들은 바늘 끝만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색소의 양 때문에 조절하게 됩니다. 물론 깊이 때문에 하시는 경우들도 뭐 있기야 있겠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시술을 위해서는 깊이가 일정해야겠죠. 니들이 길어지면 색소는 조금 나옵니다. 니들이 짧아지면 색소는 많이 뿜어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교한 작업을 하고 정말 색소가 조금 나오기를 원하실 때는 니들을 조금 비교적 길게 빼시고, 나는 색소를 좀 많이 뿜고 싶다 하실 때는 니들을 좀 줄여주시는 게 맡아보시면 됩니다. 고장이 났나? 왜 색소가 안 나오지? 할 때 보시면요, 니들이 너무 길면 때로는 색소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머신이란 이 친구는요, 색소를 충분히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엠보나 수지를 주로 하시는 원장님들이 머신을 하실 때 보면 그 습관들이 있으셔서 얘를 이렇게 콕 하고 찍는 경우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머신은 콕 찍으면요, 겉에만 묻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색소가 안에 들어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좀 빨아들이는, 색소를 좀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2초에서 3초 정도는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니들 끝이 색소 컵이나 색소 반지의 끝에 닿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은 당연히 피부가 뜯기게 되겠죠. 그래서 닿지 않게 조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립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프트 기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졌나? 너무 어렵고 새끼손가락 지지도 지날 듯이 아프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충분히 그 마음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대신에 그 전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살짝 뭐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 이제 운동선수를 했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엘리트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죠. 정육체전 뭐 메달도 있고 그랜드 슬램 금메달도 3번 연속으로 딴 적도 있는데, 또 제 자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 내가 기본기 훈련을 얼마나 잘 다지고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나 실력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우리가 기본기를 무시하고 편한 스타일대로만 간다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기본 동작을 철저히 지켜주셔야지만 이 머신 기법도 거기와 상응하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정말 과학적인 게 사실 머신 기법입니다. 우리의 또 피부에 따라서 어떤 각도로 다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정말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직후만 예쁘게 보고 하는, 우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각도나 그 그립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핸드피스의 윗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내가 잡고자 하는 손을 이렇게 한번 제 모양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무슨 약간 중국의 쿵푸 같죠? 예, 권법 같은데, 당랑권 같은데, 자, 손을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서 접었을 때 접히는 첫째 부분이 있죠? 접히는 부분에 핸드피스를 먼저 갖다 대세요. 길이는 일단은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먼저 갖다 대신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중지입니다. 가운데 중지 손가락에 첫 마디 부분에 여기 핸드피스가 걸려야 됩니다. 마디 부분에 걸리시고요. 세 번째가 별 5개짜리 정말 중요합니다. 소프트브로우랑 무슨 기법들이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다른 건 사실 엄지에 있습니다. 엄지를 보시면요, 엄지가 절대 손톱의 주변 부분이 닿으면 안 돼요. 손톱의 주변, 특히 밑 바닥에 닿게 되면 얘를 같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당긴다면 내려갈 때만 데미지가 커서 피부에 당연히 데미지도 있고 결과도 탈각 후에는 되게 고르게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닿냐? 옆부분에, 이 관절 옆부분에 닿는 겁니다. 얘를 기역자로 꺾어주셔서 얘와 평행하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머신 기법을 어려워하시고 틀리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엄지의 위치입니다. 각자 잡는 위치가 같아야 되는데 보통은 밑을 잡으세요. 핸드피스를 잡는 순간 볼펜이나 뭔가 색연필처럼 이렇게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 소프트 기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볼펜을 올려보겠습니다. 십자가처럼 수평을 이뤘죠. 얘는 평행하게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손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피스는 그대로 있죠. 만약에 밑을 잡았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꺾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있기 때문에 손가락 힘으로만 얘를 자꾸 문지르기 때문에 당연히 데미지는 더 쌓이는 거죠.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얘만 지나가는 겁니다. 옆에서 보시면요, 얘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까지 다시 잡아보실게요. 같이 잡아보실게요. 이렇게 잡으셨으면,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검지입니다. 검지를 쭉 펴신 상태에서 이렇게 닿게 되면요, 일단 스윙이 뻣뻣해집니다. 스윙이 뻣뻣해지고 얘를 많이 눌러도 스윙의 간격이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디귿자로 구부려 줍니다. 디귿자로 구부린 상태에서 얘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로는 눌러주시고 중지로는 올려주시고, 살짝만 올려주시면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0점을 잡아 놓으면 그냥 반동의 힘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보실게요. 검지로는 눌러주시고 중지로 살짝 밀어주시고. 자, 검지와 중지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검지와 중지도 반경이 이렇게 많이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짧게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피스의 스윙 반경은 되게 길어진다는 겁니다. 연습하실 땐 분명히 길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의 역할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은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새끼손가락은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필수냐? 이 새끼손가락으로 인해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얘는 통증을 줄여주고 같은 깊이만 일정하게 지나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새끼손가락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술의 반경이, 스윙의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주먹이 쥐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완충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처럼 깊이가 일정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구부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무조건 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아파요, 새끼손가락이 정말 쥐날듯이 아픕니다 하시는데, 지금 제 볼펜을 그냥 편하게 잡아볼게요. 펜슬을 편하게 잡았는데, 자, 이 위에다 대고 제가 스윙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세게 눌렀다면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손가락 끝으로만 이렇게만 잡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손가락은 이동 없이 스윙이 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원리일까요? 팔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려 하지 마시고
살포시 된 상태에서 팔의 힘으로 지지를 하고 편하게 스윙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장시간 작업을 하시더라도 손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 노하우를 모르셔서 그러신 거죠.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 외에도 또 더 중요한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소프트 세미나를, 프로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들으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힘드시더라도 한번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을 괴롭히려고 이 기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실전에서 과학적으로 탄생한 기법이지 원장님들이 힘들게 하려고 새끼손가락을 피거나 90도로 각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정말 각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스킨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음파를 연습할 때는 평평한 이제 그 면에다가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그렇지가 않죠. 굴곡이 들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손등에 사람의 얼굴이라 치면은 핸드피스는 항상 90도로 일치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얼굴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대편 눈썹을 할 때도 핸드피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닌 이 상태에서 고개가 돌아가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소프트브로우 그립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프트브로우가 어렵다,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신에 어려운 만큼 그 가치는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어려운 만큼 그 기술을 쟁취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그 가치가 저는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얻은 기술은요,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히 내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겠죠. 많은 단련 과정이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소프트브로우는 이제 몇 년 전에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선언한 유일한 대한민국 기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열심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뷰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